건강한 치아 만들기. 우리는 하루 3번 입속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양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닦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우리 치아의 위생 상태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준비하는 그레씨. 이대로 회사 가면은 입냄새 너무 나겠는데? 그래서 준비한 주겸. 조금이나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구석구석 문질러 보는데요. 아유, 보기만 해도 짜고 쓰리고. 이럴 때 안전한 치아 청결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잇몸병과 충치의 가장 큰 원인은 치아 주변에 쌓이는 플러그와 치석 때문인데요.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위해 양치질은 하루에 2번, 2분 이상 꼭 해주셔야 합니다. 칫솔과 치아의 각은 약 45도로 기울여서 앞뒤로 짧고 가볍게 칫솔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칫솔질을 할 때는 물을 묻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잇몸 사이사이에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은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플러그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씻는다고 씻긴 했는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때요, 그레씨? 이 정도면 됐어. 역시 입냄새는 주겸이지. 그날 오후 미팅 준비가 한창인 두 사람. 여기 내리시고요. 여기 소품 챙기시고 여기. 아, 이거 내리고 하면 돼요? 네, 여기 자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요? 영희 씨,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 아침 못 먹고 왔는데 왜요? 제 입에서 냄새 나요? 주겸 좀 빌려드릴까요? 아, 제가 가글을 한다고는 했는데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아, 제가 가서 빨리 헹구고 올게요. 네, 이거 가져가세요. 아, 네. 자, 아직 바이오들 안 왔지? 예. 이때 한입만 과장의 뜬금없는 비매너 행동? 밥 먹고 난 다음에 트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은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래 표정이? 식사 후엔 특히 양치질이 필요한 법인데 이물질과 구취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건 꽤나 민폐를 끼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셨습니까? 드디어 시작된 바이오와의 미팅. 저희 회사가 이번에 청결과 관련해서 친환경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봐보십시오. 네, 요거 좀 봐보시고. 네. 그런데 한입만 과장의 치아 사이에 혹시 김가루인가요? 네, 봐보십시오. 이를 발견한 두 사람 온갖 사인을 보내보지만 눈치 없는 한입만 과장 전혀 못 알아보는데요. 하하, 오늘 미팅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팅이 끝난 뒤 어쩐지 풀이 죽은 한입만 과장. 아니, 과장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계약이 무산됐어. 청결과 관련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번 컨셉트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며 계약을 안 하겠대. 아, 그러니까 미팅 전에 가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가글만 했어도 그거 따내는 건데. 아니 했는데 이 치아 사이사이가 껴있는 게 이게 안 빠지는 걸 나보고 어쩌냐. 이럴 때 섬세하게 이물질도 빼주고 치아도 닦아주는 그런 물건 어디 없나? 치아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에티켓을 위해 꼭 필요한 입속 청결. 칫솔이 없는 세상.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인간이 잠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평생의 3분의 1. 그만큼 잠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물이 있죠. 바로 나. 사람들의 수면과 휴식을 위한 생활 가구. 나는 침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을에 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긴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을 맞을 때 바로 나, 침대가 함께하죠. 겉으로 보기에 나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직접 닿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쳐주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프레임인데요. 이들 모두 최근 들어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죠. 특히 수면장애 환자가 늘어나면서 개발된 움직이는 침대, 일명 모션베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 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서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살을 부대끼고 많은 사용을 하는 제품이 침대이기 때문에 모션베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션베드는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의료용 침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동 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매트리스의 상체와 하체의 각도가 조절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침대죠. 실제로 모션베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수면 자세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원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가 직접 수면과 휴식에 적합한 각도를 찾아 상체와 하체의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뒤척임이나 코골이 등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모션베드는 이용자의 꿀잠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면의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면 진동 기능 그리고 수면의 깊이를 높여줄 수 있는 좌우 움직임, 슬립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세를 변환해 줄 수 있는 이 틸팅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제품들이 개인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태로 자동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상태로 제품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 녀석들이 모션베드의 주요 부품들인데요. 매트리스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사람의 심박동과 움직임을 감지해 메인 제어기로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좋은 잠을 위해 나 침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는데요. 매트리스의 상하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물결이 일듯 좌우로 움직이는 침대 기술도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됐죠. 좌우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스트레스나 긴장감의 완화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편안함,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아기 요람처럼 느리고 섬세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침대 프레임은 사람이 잠들기 전 적절한 수면 리듬을 만들어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한편 사람들의 꿀잠을 위해 매트리스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한 기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대 매트리스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어 사람의 체중을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매트리스 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둥근 원기둥 모양의 폼 스프링이 침대 매트리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꿀잠을 위해 개발된 침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라텍스 소재로 만들어져 말랑말랑한 촉감에 탄성이 있는 폼 스프링은 색상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침대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죠. 사람마다 다른 체형이나 수면 자세, 신체 부위별로 특성에 맞게 원하는 강도와 밀도로 사용자가 직접 매트리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등과 허리가 부드러운 걸 선호해서 소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거를 매트리스 중심부에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매트리스 기술은 오래 두고 써봐야 알 수 있는 나, 침대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IoT 기술의 접목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의 상하 각도 조절 기능은 물론
알람 기능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데요. 설정해둔 시간에 맞춰 침대의 상체가 상승하면서 사용자가 잠에서 쉽게 깰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잠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나, 침대. 그에 맞는 기술 개발로 나는 지금보다 더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조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침대인데요. 요즘에는 이 침대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침대에 있는데 청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하게 침대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백조미션 도전! 침대 매트리스는 매일매일 사용하지만 청소나 세탁은 자주 못 해주는 것 중에 하나죠. 밤새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각질은 물론이고요. 땀이나 침이 묻어있는 이런 매트리스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해충 서식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막상 세탁이나 청소를 하려고 하면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게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굵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굵은 소금의 적당량을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양손에다가 고무장갑을 끼신 다음에 굵은 소금에 놓여있는 매트리스 위를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소금이 잿빛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소금을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 물질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하는 것도 이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유용한 것 하나인데요. 이 베이킹 파우더는 만약에 매트리스에 냄새가 뱄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침대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진공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리스에 배어있던 냄새를 말끔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매트리스는 두는 곳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트리스는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두셔야 하고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서 습기가 차는 걸 막아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두는 부분과 발을 두는 부분을 3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매트리스의 수명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트리스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TV 채널이 바뀌는 기술. 귀찮음을 해소하고 편리함을 바라던 사람들의 소망은 이 사물 덕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TV를 제어하는 장치 리모컨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늘어지게 누워 TV를 시청 중인 두 형제. 웃고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얼씨구 숨 넘어가네요. 숨 넘어가. 야, 재밌냐? 그럼 재미없냐? 하지만 이때 이들의 흥을 깨는 것이 있었으니. 야, 광고한다. 저 채널 좀 돌려봐봐. 아, 형이 더 가깝잖아. 형이 돌려. 뭐라고? 형이 더 가깝잖아. 이제 네가 더 가깝지? 돌려봐 좀. 게을러 터져가지고. 형제 자매가 있는 집안에선 꽤나 흔한 풍경. 마지못해 동생이 일어납니다. 됐냐? 다른 거. 됐냐? 다른 거. 됐냐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돌려가지고. 더. 아, 형이 보고 싶은 거 그냥 보면 되잖아. 쟤는 형이 얘기하는데 짜증을 내고 그러네. 진짜 귀찮은데.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회사 TV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광고가 많아질수록 시청자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랑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만한 뭐 그런 기술 없어요? 그럼 엔지니어니까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해 오세요. 일주일이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도 바쁜데. 사장님의 특명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보통 때와 다름없이 동생과 TV를 시청 중인 유진 폴리. 야, 재밌냐? 재밌어? 재밌다. 딴 거 틀어봐. 뭐라고? 딴 거 틀어봐. 네가 돌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매번 TV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채널도 돌려주고 광고 나올 땐 볼륨 좀 낮춰주는 그런 장치 없나? 야,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뭐야? 채널도 돌려주고 볼륨도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 야, 그래 그거야. 뭐가 그거야? 생활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유진 폴리. 과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TV를 손쉽게 작동하려면 레이더의 전파의 원리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TV에다가 작은 센서를 달고 그 센서에다가 이렇게 강한 빛을 쏘면 작동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1950년대 TV 리모컨 발명가는 유진 폴리. 공학 기술자였던 그는 과거 군사용 레이더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전선 대신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기계 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오! 조용해. 조용해. 우와! 왜 조용해? 다시. 이렇게 탄생된 무선 리모컨은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의 원격 조종 장치 형태로 완성됐죠. 우리 생활 속 밀접한 사물 리모컨. 이 사물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TV의 발전 또한 없었겠죠. 당신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는 나. 내가 지나간 자리는 어디든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녔죠. 작고 아담한 키에 날렵한 몸매, 강력한 폐활량까지 지닌 나. 내가 누구냐고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물, 나는 청소기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 그 중에서도 나, 청소기를 빼놓을 수 없죠.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티끌과 먼지를 빨아들여 청소하는 기구인데요. 먼지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지 봉투가 없이 먼지통, 공기 흐름을 통해서 먼지통에 먼지가 모이면서 그 이후에 3단계 필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유선 청소기가 있고요. 그리고 먼지 봉투가 있고 실린더형 진공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봉투가 있음으로 해서 먼지가 코스를 통해서 청소기 안에 들어오면 먼지 봉투에 먼지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정용 진공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먼지 봉투에 먼지를 모으는 방식인데요. 먼지 봉투가 찰 때마다 재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때문에 나온 것이 먼지통형 진공 청소기인데요. 먼지 봉투 대신 먼지통 안에 먼지를 모으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진공 청소기는 어떻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걸까요? 진공 청소기의 경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공기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보텍스 기술이라고 부르는 시속 100km 이상의 강력한 공기 흐름이 굵은 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빈틈없이 흡입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는 먼지통 안에 공기를 빼내서 그 안을 불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든 뒤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해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강력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먼지는 통 안에서 분리된 뒤 필터를 통해 걸러지죠. 최근엔 헤파 필터를 장착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기도 한답니다. 특히 먼지통형 유선 청소기는 사용 후 먼지통이나 필터를 씻을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먼지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청소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은 무선 청소기인데요. 어떤 환경에서 쓰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용 청소기 외에도 침구용이나 애완동물용으로 세분화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품이 있다고 해요. 무선 청소기에는 크게 모터가 아래에 있는 하중심 청소기와 모터가 위에 있는 상중심 청소기로 나뉘는데요. 상중심 청소기의 경우는 손목이 모터의 무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중심 청소기의 경우는 손목의 부담은 적지만 깊은 곳을 청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무선 청소기를 개발했다는데요. 모터를 위쪽에 두면 가구 아래 등을 청소하는 데 편리하고요. 아래쪽에 두면 손목에 가해지는 무게 부담이 덜하죠. 무선 청소기 역시 공기 압력 차이에 의해 먼지를 빨아들이는데요. 특히 먼지통 안에서 회전을 일으켜 원심력에 의해 큰 먼지는 바깥쪽으로 분리되고 미세먼지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안쪽 필터에 걸러지죠. 특히 가벼우면서도 흡인력이 강력한 무선 청소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 기술에 대한 혁신, 그리고 모터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최적의 에어플로우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오래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청소기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나 청소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접목시킨 청소기가 있죠. 다양한 로봇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녀석들은 바로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사람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저희 나라 제품들은 청소 로봇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천정을 보고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고요. 그 인식된 위치로 자기가 청소한 구간, 못한 구간을 나누게 돼서 못한 구간을 꼼꼼하게 청소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카메라가 이 녀석의 눈인 셈인데요. 1초에 20번 촬영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죠. 덕분에 지나간 곳은 청소한 곳으로, 지나가지 않은 곳은 청소하지 않은 곳으로 파악해 청소하는데요. 장애물 감지 센서가 달려있어 장애물도 척척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를 마치면 스스로 충전기에 들어가는데요. 청소 중 배터리가 떨어지면 위치를 기억했다가 스스로 충전을 마치고 청소한답니다. 최근에 좀 더 진화한 로봇 청소기도 등장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로봇 청소기를 집 안에서 사람이 굳이 보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외부에서도 집 안에 있는 청소를 제어를 할 수 있고 집 안에서 청소하던 로봇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로봇 청소기인데요. 먼저 앱으로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 볼까요? 정말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게다가 앱으로 청소구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 밖에서도 집 안을 편하게 청소할 수 있죠. 앞으로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주행이나 석션 파워 능력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진공 청소기를 안 쓰고 로봇 청소기로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나 청소기. 앞으로 다양한 기술을 만나 더욱 편리하게 변하길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핸디형 청소기는 일반 청소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데요. 이번에는 좁은 면적이나 틈새 사이를 구석구석 청소해주는 핸디형 무선 청소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초 미션 도전! 일단 핸디형 무선 청소기는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강한 흡입력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핸디형 청소기는요, 노즐과 또 먼지통이 결합이 된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노즐 부분이 좀 좁은 틈새를 청소하기에는 둔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꺼내지기 때문에 간편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어요. 먼지가 있으면 흡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지통에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외부 필터랑 내부 필터가 작동을 하면서 큰 먼지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까지 걸러주고요. 또 바퀴가 있어서 이 청소기의 무게가 손목에 주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청소기는요. 이렇게 긴 호수가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유선 청소기의 장점과 또 핸디형 청소기의 간편함을 두루 갖추고 있는 청소기인데요. 가운데에 먼지통이 있고요. 이 먼지통에서 공기를 빼낸 다음에 진공 방식으로 먼지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먼지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먼지를 털어주시면 되고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척하실 때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노즐이요. 투인원 노즐이어서 멀티형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틈새용 노즐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핸디형 청소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엄마! 얘가 나 발로 차! 26번. 5번이. 미안. 망했어. 오 마이 갓. 그럼 이럴 때 형이지. 그럼 저럴 때 형이냐? 이럴 때 저럴 때. 형이지 형이지. 좋은데? 앞뒤로 짧고 갈짝짝짝 그렇게.